바로 지상권입니다. 그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는 얘기죠? 지상물을 소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성립하고 지상물이 생겼으면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지상물은 건물일 수도 있고 수목일 수도 있고 기타 공작물일 수도 있어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 지상권은 발생 원인이 모든 권리의 발생 원인은 다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물권은 186조 아니면 187조죠. 등기해야 되고 이거는 등기 없이도. 그럼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건 경수상판기 똑같은데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내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나대지의 사용권을 먼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상 건물이 생기지만 여기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둘 다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세 가지가 있죠.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은 305조고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은 366조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기타 처분행위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먼저 설정이 된다고. 그럼 지금은 동일인 소유니까 건물의 전세권자는 토지를 자유롭게 쓰는 거죠. 그리고 A 소유 토지니까 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토지가 C에게 양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없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가 우선이거든. 이거는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이건 나중에 없어지는 거지만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상 건물이 철거가 돼야 되는데 지상 건물이 철거가 되면 얘 전세권이 침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을 살려놔야 된다고. 건물 살려놓으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토지의 특별승계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이건 맨날 설정자가 전세권자로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항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야? 건물의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죠? A지. 저 B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A잖아. 그러니까 A는 전세권자요, 전세권 설정자요. 설정자지. 그러니까 이때는 토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고 305조에 나와 있는 거고 366조도 똑같아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각각 설정될 수도 있고 동시에 설정될 수도 있고 또 공동저당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랬다가 나중에 저당물이 경매가 된다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도 지상 건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출발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이에요. 저당물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죠. 몰라? 저당물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한다고. 오.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왜 임의경매라고 하냐면 아까부터 몇 번 얘기했어요. 얘 돈 빌려줬다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얘기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제하기로 한 날 변제해야 되는데 내가 변제하지 않으면 네가 팔아도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약속을 한 거야. 임의대로 네가 그냥 팔아도 좋아. 지가 담보 제공했고 내가 안 팔면 네가 팔으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거 아니냐고, 공정하게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임의경매라고 하고, 갑이 이거 숨겨놨는데 을이 이거 찾아내갖고 압류를 통해서 경매하는 걸 강제경매라고 한다고. 저당물 경매를 그래서 무슨 경매라 그래요? 임의경매. 얘가 담보로 제공한 거잖아, 스스로. 그런데
갑이 이거 담보 제공하지 않고 여기저기 숨겨놨는데 을이 채권자로서 그 갑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통해서 경매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강제 경매도 결국은 저당물 경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하고 달라지는 거야. 기타 처분 행위로 보는 거야. 강제 경매도. 아시겠죠? 그래, 거기서요. 기타 처분 행위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요. 강제 경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타 처분 행위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기타 처분 행위 중에서 환매나 환지는 제외라고. 아시겠죠? 환매나 환지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환지는 뭐예요? 도시개발법에서 나온다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환지 방식은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이거든요. 공법에서 배우셨죠? 도시개발법. 어떻게 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일정한 도시가 있는데 여기 뭐 이제 자연경관 같은 거 이렇게 손 못 대는 거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개판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구획정리 짝짝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도로 탁 구획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분이 부여 안 돼. 여기 A 블록, B 블록, C 블록, D 블록 이렇게 얘기한다고. 블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F 블록 뭐 쭉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걸 A 블록 1로또, 2로또, 3로또, 4로또 이렇게 붙인다고. 나중에 볼 거야. 언젠가 어디선가 무슨 블록 맨 로또 이런 거 붙일 거라고. 중개사 되면 이거 엄청나게 봐야 돼. 그리고 이런 데 가서 뛰어다녀야 돈이 되는 거야. 아파트 안에서 전월세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데 막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데 가서 뛰어다녀야 돼. 그래야 일도 거칠게 배우고 거칠게 배워야 살아남는 거야, 항상. 여기 보니까 여기 갑소유 땅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 갑은 여기 땅을 이쪽에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야. 요거 대신 이렇게 받는 거야. 황지야. 그래서 저 땅을 바꿔줬다고. 아시겠죠? 근데 갑에 여기 지상에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잘라만 놨지 이제 철거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땅은 여기로 받았죠? 그럼 이렇게 분할된 땅은 지금 딴 사람한테 또 배당됐을 거 아니냐고. 그럼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아직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대. 얘한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주면 토지는 여기다 받고 또 사용권 또 받고 그럼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 의할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이익이 생기잖아요. 환매는 어떻게 한 거야? 담보 제공한 거야, 처음부터. 그렇죠?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야?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요. 이게. 아시겠어요? 내가 옛날에 시립대에서 그 도시개발법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시립대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그때 그려놓은 그림이 어디 있을 거야. 아마 저기도.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그거 뭐죠? PPT로 해가지고, 그래서 슬라이드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여기 똑같이 로또 정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해서 분할하고 서로 환가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간보율 정하는 거 있죠? 하나도 모르는구나. 간보율도 다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몇 %? 간보. 도로 같은 거 편입이 되면 도로 지분만큼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법도 안 했나 봐. 그럼 하나도. 이거 할 게 아니구나. 지금 공법도 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참.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요? 그럼 이건 잘해? 알았어요. 자, 이제 1번 지상권 한번 볼게요. 지상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만 하면 돼요.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부속물이잖아. 부속물. 부합물이 아니죠. 그럼 토지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지상권에 기하여, 이거 왜 빨간색이냐?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한 공작물이라는 얘기는 지상권 설정하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거나 공작물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거.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한 공작물은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지상권자가 을이면 을 소유가 되는 거지, 토지에 부합하면 갑 소유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물권은 양도할 수 있다죠. 자, 우리 소지, 전지, 저질, 유점이라고 하는 모든 물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고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딱 하나만 반대 특약할 수 있다고. 뭐요? 전세권. 전세권은 어디서 온 거라 그랬어요? 임대차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전세권은 반대 특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물권은 양도금지 특약 무조건 무효예요. 물권이 뭔데? 배타적 지배권이고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권리죠. 그 이익을 나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왜 안 돼요? 임대차적인 채권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원래 임차권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처음에 이 전세권 만들 때는 양도금지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려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물권을 양도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할 수는 있으되 특약으로, 반대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우스운 내용이 하나 들어가요. 전전세 임대의 경우에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지라는 거야.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라는 게 어디 있어? 근데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세권 마음대로 양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사회 불만 세력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죠. 구분지상권 나왔으니까 수목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수목이 X였죠, 항상.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거 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꼭 이게 들어가. 거의 99.9% 들어가요. 나대지가 갑소유인데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나대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대지가 비싼데, 혹시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토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담보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얘가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고. 지상권은 수목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30년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해놓는다고. 이거는 진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갑이 함부로 건물 짓는 걸 방어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상으로 해요. 그 대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해버려서 소멸하잖아요.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담보가치 유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도심에 있는 땅 같은 거, 나대지 같은 거 거래할 때 경매 나온 물건들이 있으면 경매 딱 보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지상권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건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쏘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오는 거야. 이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해서 저당권 소멸하면 이건 무조건 같이 소멸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하자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그 5번이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지상권 똑같은 내용이 2번에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똑같이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으로 한번 보세요. 3번에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 소멸합니까? 지상권은 뭐에 관한 권리라고 그랬죠? 토지에 관한 권리라고 했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해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물이 멸실되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를 사용할 권리예요. 그래. 좋았어.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에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무슨 소리야?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다는 얘기잖아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 을이 지상권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를 양수한 자. 얘한테 지상권
지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대세권이잖아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또 환매특약의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랬지. 환매 환지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또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죠. 여기서 얘기하는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이 뭐예요? 유상이야. 여기 약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약정으로 무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유상을 하든 무상을 하든 관계없지만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많이 생기죠.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땅은 더 이상 땅이 아니고 똥이라고 불러도 관계없다고. 똥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로 쓸모없는 땅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30년 쓰고 나서 30년 후에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근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 그럼 네가 살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살 돈 없으면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방법이 없다고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 그리고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럼 이건 땅이 아니고 이제 똥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을 원칙으로 해요. 유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지료를 정하되 당사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줘요. 지료요. 아시겠죠? 이렇게 법원에서 정해준 지료가 2년 이상 연체되면 잘 걸린 거야 이제.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되고 지상건물 철거돼야 된다고 그때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자, 이게 이제 약정지상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정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무상의 약정지상권은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등장해요. 그 5번 지문이요. 아시겠죠? 참 많이 지금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무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아마. 자, 그다음에 특수지상권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죠?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처분할 때만 등기한다 그랬잖아. 처분할 때만.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말이 기니까 지금 포인트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보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 취득하잖아요. 제3자에게 대항할 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만 생각하지 말고 취득은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한 대항도 등기 없이 한다. 항상 같이. 187조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처분할 때만 등기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 말고 취득은 등기 없이 대항도 등기 없이 처분할 때만 등기해야 처분. 뭐라 그랬어요? 취득도 등기 없이 대항도 등기 없이 처분할 때만 등기야. 항상 노래처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취득도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한 대항도 등기 없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뭘 취득했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대요. 얘한테 대항할 때 등기 없이 대항하죠. 얘한테 또 다시 권리 취득한 사람이 있대. 등기 없이 다 대항하는 거야. 대항도. 언제만 등기하라고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라고. 즉 거기 보고 법정지상권자는 저기서 지금 을이잖아. 을.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 얘잖아. 얘 말을 복잡하게 한 거지. 얘죠. 얘들한테 대항할 때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료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준다 그랬죠. 또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다르게 되었다.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네. 그죠? 당사자가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하는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봤던 우리 305조와 366조는 민법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어요.
우리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에 있는 내용을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강행 규정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런데 저기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 처분행위 하면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지상권 없이 임대차로서 지상건물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지상건물의 철거 특약을 별도로 했다는 거예요. 지상건물의 철거 특약을 별도로 했다는 얘기는 토지사용권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야.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배제 특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305조나 366조 관습법이 뺀 기타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배제 특약은 무효예요. 아시겠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배제 특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상건물의 철거 특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상건물 안 쓴대 내가. 그러면 토지사용권 필요 없잖아. 지상건물 안 쓸 거면. 아니면 건물을 쓰기는 쓰는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임대차 계약 가지고 토지 가질 수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은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법정지상권 또 나오는데 5번 문제도 한번 볼까? 자, 5번 문제도 한번 보죠. 틀린 건데요. 자, 갑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갑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 그러니까 둘 다 동일인 소유란 얘기죠. 말을 이렇게 쓴 거야. 조금 헷갈리라고. 그래.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을은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거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대잖아요. 예,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거고, 이의 경우에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여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병에 대하여 갑은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할 수 없다죠. 왜?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위는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지위. 그 다음에 갑소유의 나대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갑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대요, 없었대? 없었대잖아요. 나대지래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동일인 소유이어야 한다까지 했죠. 근데 여기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지상에 건물이 생겼대죠. 이때는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괄경매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일괄경매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을이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을이 설정해준 저당권이 실행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거는 어이구 되게 복잡하네, 그죠? 매매가 몇 번 있었던 거야 이거. 자, 갑소유에 토지와 건물이 있긴 있다고. 그런데 이건 등기된 부동산이고 이건 미등기래잖아요. 근데 이걸 을에게 양도했대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했네. 등기하니까 이거는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이거는 등기하지 않았잖아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뭘 취득한 거야?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했지. 소유권 아직 취득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자 아니죠? 아직 소유자 아닌 거예요. 사실상 처분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럼 현재 지상물의 소유자는 신축한 갑이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는요, 을이 소유자잖아, 매수인. 사실상의 처분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소유권은 얘한테 남아있는 건데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대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소유자는 을이지만 저당권 설정할 당시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냐고? 갑이잖아.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여기선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항상 머릿속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거 이외에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안 성립해요. 불성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에 갑소유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동일인 소유에 있었대죠.
을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 자, 그것도 또 재밌는 얘기예요. 여기 공동저당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갑 소유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각자 저당이 아니라 공동저당을 설정을 했다가, 공동저당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각각 2개로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저당 설정했다가 나중에 지상건물이 철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저당권은 소멸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뭐만 있었어요? 나대지에 을이 저당권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현재 상태에서. 그랬다가 지상건물이 다시 지어졌다는 거예요. 갑이 지상건물 다시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저당 상태에서 지상건물이 철거가 되면 단독저당이잖아요. 그럼 여기 건 이미 없어진 거죠. 여기서 나대지에 저당권이 있다가 지상건물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저당이 있다가 단독저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나중에 지상건물이 생겼죠. 여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잖아요. 이거 나중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누구로 바뀌어요? 병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없었던 거 아니냐고. 저당권 성립하고 난 다음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나중에 생겼죠. 그리고 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래도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해야 발생하는 거예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물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선 좋아.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로 바뀌었어? 단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갑 소유 토지 및 지상건물의 을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건물을 철거했대요. 그 순간 뭐가 됐어? 이제 단독저당이 돼버렸죠? 그리고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그럼 새로운 건물하고 구건물, 예, 여기 있는 등기를 이 건물에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인 소유의 똑같은 규모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야. 그럼 이 등기를 여기 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규모만 똑같지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이건 몇십 년 된 거죠? 이건 새로 지은 거잖아. 이게 여기 있는 등기를, 이 말소된 이 등기를 여기다가 쓸 수 없는 거야. 절대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호적을 놔뒀다가 손주가 쓰는 거야. 출생과 함께 경로우대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최신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도 그냥 무조건 무효가 된 거야.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 말고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인데요. 거기 6번엔 답이 몇 번일까요? 적법한 원인이 뭘까? 거기 6번에. 증여, 매매, 공매, 환지 빼면 되네. 환지하고 환매만 빼면 되죠? 그럼 나머지 다 들어가네. 그럼 몇 개요? 4개네. 환지하고 환매만 빼면 돼요.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근데 잘 나옵니다. 실제로 환지 환매가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된 경우에 지료의 증액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료를 약정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등기하면 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니까 5년이죠. 5년으로 했으면 5년이죠. 건물 중에 기타 건물, 경관 건물이 아닌 기타 목적 건물이 15년이잖아요. 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 양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인 법정지상권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완전히 별개의 권리로서 분리처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또 네 번째,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자,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예요. 얘한테 1년이 연체가 됐다고. 그럼 1년만 더 있으면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 소멸할 건데 그 사이에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가 됐고 여기에 다시 1년이 연체가 된 거예요. 이 경우엔 합산해서 2년이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지료의 연체가, 지료라고 하는 건 물건이 아니잖아요. 지료에 관한 권리는 뭐예요? 채권이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권리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한테 1년 연체하고 병한테 1년 연체한 거지 합산해서 2년이 됐다. 그 누구한테도 2년 연체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상권 소멸 청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료라고 하는 건 물건, 지료에 관한 지료 청구권이 물건이 아니죠.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인권이에요. 또 5번에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 등기가 이루어져서 건물의 대지 부분이 갑의 단독 소유로 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자, 보세요.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에 을이 건물을 지었대죠. 남의 땅 위에 처음부터 건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지 분할 등기가 이루어져서 건물의 대지 부분에 갑의 단독 소유로 등기가 됐다. 처음부터 단독 소유였다고. 둘이 사기는 샀는데 등기는 공유로 등기했다고. 근데 지네끼리는 어떻게 했어요? 분할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갑 땅이고 여기가 을 땅으로 했는데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성립하려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나중에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지네들끼리는 제3자 관계에서 말고 지네들끼리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구분 소유라고. 갑 소유고 을 소유인데 여기다가 지 맘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무단 불법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은 85년 을에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해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분묘기지권 이미 취득했네요. 그렇죠? 을은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죠. 분묘기지권도 일종의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건이죠. 또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 취득했다. 여기서 사용권 취득한 거지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또 갑의 부친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에 합장할 권능이 있나요? 없죠. 그래요. 이 합장 안 하는 거 30년 됐는데 무슨 합장을 해. 5년 지나면 합장하는 거 아니래요. 저도 그냥 들은 거야.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게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합장해도 된대요. 근데 5년 넘어가면 합장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에? 5년 전에 가신 분, 딴 분 만났는데 늦게 합류해갖고 이것이 과연 이럴 수 있나? 이게 복잡해지잖아. 아니 근데 내가 배웠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이제 내가 제사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관 가갖고 내가 배웠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먼저 한 분이 돌아가시고 5년이 지나면 특별히 유언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한 합장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5년 정도 지나면 유골이 완전히 다 썩었어요. 근데 새로운 유골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는다는 게 두 분을 같이 모신다는데 하나 유골은 완전히 썩었는데 새로운 유골 갖다 넣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네.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야. 먼저 가셔서 딴 분 만났는데 나중에 합류해서 그 꼴을 보냐고. 봐 못 봐 그거. 아니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것이 먼저 왔다고 지금 딴 거 만나갖고 있어봐. 그 꼴 못 보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해 그냥.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점유의 포기가 없어도 분묘기지권은 바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요. 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하죠. 그러면 점유 포기 즉 분묘 유고를 모시고 안 가도 분묘기지권은 그냥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산 같은데 이렇게 묘지가 많은 산 같은 거 개발 사업할 때 항상 큰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서 전화해갖고 지금 묘지 개장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그러세요 라고 말만 나오면 바로 파버려요. 제사를 주지 않은 자하고 해야지. 딸 들어오면 또 복잡해져. 아이고 어머니 그리고 끌어안고 댓글하고 부르면 포크레인 못 찍어.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런 거 다 눈으로 다 볼 거예요. 개발 사업 여기 지금 여성분들이 많으셔갖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같으면 개발 사업 하는데 이런 데 가거든. 그럼 분묘 있다. 이게 지금 자격증 따서 나가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야. 나가서 배울 게 더 많아요. 산을 매매하려고 그러는데 산에 보니까 보호수종 들어가 있다. 그럼 매매 안 돼요.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분묘 있다. 그럼 이 분묘 소유자 다 찾아갖고 다 협의 다 해야 되고 이게 20년 30년 됐는데 수호와 봉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에? 매년 오면 수호 봉사하고 있는 거죠. 분묘. 근데 10년에 한 번씩 오면 수호와 봉사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20년에 한 번씩 오면요 주기적으로 수호 봉사 하는 거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분묘 같은 거 있는 거요. 그래서 중개 잘못했는데 가서 분묘 대여섯 개 나왔다. 그럼 코피 쏟아져요. 이제 그때부터. 큰 덩어리 하나 했는데 그 안에 분묘 한 대여섯 개, 집단적으로 한 20개 나왔다. 그럼 끝난 거야. 도망가야 돼. 네. 자, 그리고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엔 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지효권입니다. 지효권은 9번 한번 보세요. 틀린 건데 한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지효권 설정할 수 있죠. 근데 한필 토지 일부를 요역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전부를 위한 지효권, 토지 일부에 대한 지효권 가능하다. 또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효권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취득했으면 유리한 변경이죠. 요거는 쉽게. 그래서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는 거고 지효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효권은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효권만 양도하거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효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또 요역지 소유자는 지효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효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도 있다. 위기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지효권 설정해 주면서 정말로 바보같이 지효권 설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갑이고 을인데 지효권 설정하면서 통행지효권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통로를 만들어 주기로 하는데 통행지효권을 설정하면 통로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다고? 오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한 거야. 항상 이놈은 오빠가 문제죠. 오빠가 다 해줄게 그랬다고. 그러면 여기에 얘 사람이 지효권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얘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계약으로 정했을 때는. 얘만 내는 게 아니라 이 권리에 특별 승계인이 있으면 이 사람도 이거 다 부담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이 사람은 약 오르잖아요. 사용수익은 얘가 다 하고 돈은 내가 다 내고 이거 약 오르죠. 근데 오빠일 때는 또 별로 안 아깝잖아. 근데 여기가 언니라고 해봐. 이건 이 꼴 못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위기해버린다고. 위기라고 하는 건 위임에 의한 권리 포기를 위기라고 얘기해요. 니한테 우선권을 줄 테니까 그리고 나는 소유권 포기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면 지효권자가 취득해버리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권과 용익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되죠. 그럼 용익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지효권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 대신 뭘 가지고 행사하는 거야? 소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위기다라고 얘기해요. 위기. 그래서 위기 위임에 의한 권리 포기예요. 그래서 위기하여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맞았죠? 또 지효권자에겐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까? 4번 틀렸어? 요역지 소유자는 지효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효권자에게구나. 지효권자에게 거기 설정자라고 되어 있나요? 지효권자에게 위기하여 그러니까 얘한테 위기 안 되니까 얘한테
거기는 지금 지역권 설정자라고 했으니까 지가 지한테 위계한대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예. 그래 지역권자에게 위계하여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래야 되고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죠? 하지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 11번 한번 가보세요. 1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죠. 불법 점유자에게 무슨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시효 취득할 수 없고요. 승역지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역지가 여기 점유가 침탈이 됐대요. 침탈이 됐으면 그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권자가. 예? 왜 없어요? 아니, 여기 지금 지역권 설정했다고. 지역권 다 설정했어요. 근데 점유가 침탈이 됐다고. 여기 승역지가. 그럼 지역권 행사 못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근데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없죠. 이거 다야 다. 근데 침탈이 됐다고.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승역지가 지역권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이 승역지에 설정한 거잖아요. 제3자에 의해서 침탈됐다고. 그럼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 못해? 못하지. 반환 청구권이 없잖아.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지.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걸 지금 알아차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예, 그죠?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권자에게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방해 제거. 그렇지. 비켜. 방해 제거 청구해야지.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고 나도 힘들다 참. 그죠? 예. 됐어요.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때 그래요. 됐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 다음에 승역지는 반드시 한 필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네,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원래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유자들 사이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지만 용익권자 사이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의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교환 가치가 아니고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용익권자 사이에도 행사할 수 있고요.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전부 취득이죠. 예, 여기 이제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대요.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전부 취득이죠. 근데 이제 지역권을 설정을 했다가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지역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20년 되면 소멸하잖아요. 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 그러면 전원을 위해서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니까. 그럼 이번에는 여기 요역지 공유자 여러 사람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시효 취득을 중단시켜버린 거야. 그럼 이건 불리하게 바뀐 거죠. 취득하다가 취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의 공유자가 있었으면 한 사람에게만 중단시키면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중단은 아닌 거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취득하면 또 나머지 다 취득이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권은 어떤 여러 사람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한 변경은,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한 사람이 취득해도 다,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한 사유는 전원의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했죠? 한국.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야 되죠. 상린관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은 사용권자 사이에도 이용 조절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 용익권자 사이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고요. 전세권자는 그 점유가 침탈당한 때 점유보호권, 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전세권자는 목적물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지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당연히 행사하는 거죠. 점유권이 있으니까.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금지 특약은 가능하죠. 예. 자, 다른 물건에 없는 전세권에만 있는 특유의 제도가 뭐예요? 다른 물건에는 없는 전세권에만 있는 특유의 제도. 이거 양도금지 특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다른 물건에는 없는 거야.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 원래 임대차에만 있는 거야. 근데 전세권에 두고 있는 이유는 전세권이 임대차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 임대차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왔기 때문에 양도금지 특약도 가능한 거예요. 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경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의 근거는 용법 위반밖에 없어요. 전세권자는 그 돈을 다 주잖아. 매월 줄 것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유지보수 관리하면 되죠. 근데 정해진 용법대로 유지보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용법 위반인 거예요. 정해진 용법대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용법 위반이지만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수익 하려면 유지보수 관리해야 사용수익이 가능해지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용법 위반으로서 이것도 소멸 청구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해요? 6개월 있다 소멸해요? 즉시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세권도 뭐가 있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 있죠. 자,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에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은 없어. 하지만 지역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물건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돼요. 하지만 법정갱신은 다른 데는 없고 전세권에만 있다 그랬죠? 법정갱신.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14번 한번 가보세요. 14번.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최단 기간의 제한은 전세권의 최장 10년이잖아요. 최단 기간 제한은 건물 전세권만 있죠. 네?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최단 기간 제한도 없어요. 이건 주택의 임대차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그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없는 거죠.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에요. 또 전세권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아니에요. 전세권은 일단 뭐가 되죠? 등기가 되잖아요. 등기가 되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세권이 돼버리죠. 예? 일단 등기가 됐다. 갑하고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얘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얘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 존속기간 중에 얘가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도 전세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 전세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전세금 안 주면 못 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의무는 이제 누가 생긴 거야? 병이. 이걸 뭐라고 불러?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잖아요. 누구는 면책이 되고 갑은 면책이 되고 병은 그 채무를 인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책적 채무인수다. 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건 매수 청구할 수 없죠. 동의를 얻어 부속하였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항상 모든 게 법정갱신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이 됐다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럼 언제만 등기하면 되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 처분 시만 등기하면 되고, 5번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자는 전세권자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대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느낌이 조금씩 이제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자, 그
감이 조금씩 자꾸 와야 돼요. 갑소유 토지야. 갑소유 토지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그러면 토지의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는 거죠. 을에게 있는데 그럼 을이 이걸 사용수익해야 되는데 병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야. 병이. 원래 누가 사용해야 되는데? 을이. 그럼 병이 건물 지었다. 무단으로. 갑의 동의도 없었고 을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지상물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써요가 아니라 앞에 뭐 없어요? 있어요? 써요만 하려고 그래. 안 돼. 왜냐면 얘가 전세권 자잖아. 그럼 사용수익권 누구한테 있어요? 을에게 있잖아. 병은 사용수익, 갑은 사용수익하지 못한다고 해서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야. 손해배상도 얘가 청구해야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요. 자,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감각이 생겨요. 이 감각은 생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뭐 찍은 게 하루 종일 어저께부터 계속 틀리는데 뭘 새삼스럽게. 아니 어저께부터 안 틀려왔어요? 꾸준히 틀렸지.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자, 16번 한번 볼게요. 16번 27회 작년의 문제네, 그죠? 자,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지. 자, 이거 정리할게요. 이거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나요? 다시 전세금이 반드시 지급돼야 돼요? 예,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전세금.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되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그럼 틀렸어요.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내가 받을 돈으로 전세금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비하고 있다. 왜 그래요?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되면 전세권자는 경매도 신청할 수 있죠. 어디 갔냐 이거.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이야.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용익물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죠.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존속기간까지 용도에 쫓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하다가 기간이 만료 기타 사유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대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서류 교부해 줘야 되죠. 동시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돌려줘야 되거든. 이 두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어?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행 제공했는데 여기서 이행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이행 지체에 빠진다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경매 실행해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는 용익물권이잖아요. 요 사이에서는 무슨 물건이에요? 담보물권의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다 가지는 거예요. 전세권은 부종성, 불가분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다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담보물권의 통유성도 다 갖는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3번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부 청구할 수 없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토지 또는 건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2층 건물의 아래층 여기 전세권 설정하고 들어갈 때 이렇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전세금 갖고 전부 경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못하고 있다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혹시 경매를 실행하잖아요. 그럼 불가분성에 의해서 전체 매각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담보물권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경매를 전부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혹시라도 후순위 저당권자 등의 경매를 실행해버리잖아요. 그럼 다 경매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유효하다. 원래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전세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나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전세권자에게? 그래요. 있어요. 쫄 거 없어. 자신 있게 대답하라고 항상.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전세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먼저 설정하고 나중에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목적물 반환 청구해서 반환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세권 설정할 때 채권 담보 목적으로만 전세권 설정하고 지금은 채권만 담보하는데 나중에 네가 사용 수익해라 라고 정해주면 당장 사용 수익하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나중에 전세권자가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뭐 하면 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지상물 인도하지 토지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나중에 지상권자가 자기가 사용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목적물 반환 청구해서 토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도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성립한다라고 해야지 목적물 인도해야 성립한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의 인도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 나중에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 및 전세권 설정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이거 담보 목적으로 제3자를 위해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전전세예요. 전전세. 자, 전세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전세 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네, 물건이니까 가능한 거야. 반대 특약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여기 전세권 설정했거든요. 그리고 뭐 했어요? 여기 전전세 했다고. 임대도 할 수 있고요. 임대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가 반대 특약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전전세 임대의 경우에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야. 결국은 하지 말란 얘기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5년이다. 그럼 얘도 몇 년이라고 해야 돼? 5년. 남은 기간이 3년이다. 그럼 이거 몇 년? 3년. 전세금이 5억이다. 그러면 전전세금도 얼마? 5억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세권이 소멸했다. 그럼 전전세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죠.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소멸했다. 그럼 전세권 위에 존재하던 저당권 당연히 소멸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당권은 소멸하고 그 대신 뭐가 생겼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잖아요. 여기 봐봐요. 이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했다고. 근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죠? 그럼 전세권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잖아. 그럼 저당권 입장에서 봤을 땐 저당권이 소멸했는데 그 저당물의 가치 변형물이 뭘로 생긴 거야? 전세금 반환 채권. 그럼 거기다 뭐 하면 되는 거죠? 물상대위 하면 되는 거지. 물상대위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피담보 채권 압류 등을 통해서 여기 전세금 반환 채권 압류 등을 통해서 피담보 채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는 것이고 물상대위는 가능한 거예요. 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거죠. 이건 저당권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78페이지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79페이지부터 할게요.